퇴직 후에 24시간 하루를 보내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퇴직 후에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퇴직자들이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가장 핵심 키워드로 를 지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퇴직 이후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퇴직한 지가 이제 5년째예요. 2020년부터 2020년 10월 2일부터 해서 퇴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3번 정도가 위기가 대부분 다 오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에 3번 정도. 물론 가장 큰 위기는 퇴직 직후인 것 같아요. 퇴직 직후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퇴직 후의 생활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거의 삶이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일도 있고 월급도 있고 명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벌써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월급도 없고 그리고 명함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그때 무너진 것 같아 한번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생활들이 익숙해지는데 저는 이제 작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가라는 거에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작가 생활하면서 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느 중간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을 다시 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작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쭉 생활했을 텐데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가 원할 수 있는 일자리로 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시 이제 작년도에 제가 대학 교수로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다시 또 오다 보니까 이미 직장 생활에서 그 익숙함들이 직장 퇴직 이후 생활에 프리랜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일종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5년 동안에 3번 정도가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처음에 바로 퇴직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프리랜서가 내가 맞는 길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하는 거.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를 다시 적응해가는 과정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적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퇴직 이후에 지금 한 5년 동안에 겪었던 3번의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위기 그때가 퇴직하자마자 그 퇴직 직후에 진짜 쓸모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쓸모없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 명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명함을 가지고서 사회를 나가게 되면 어디 상무님 어디 부문장님 부장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그 인정에 가장 깊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제가 아니라 회사일 테지만 그래도 제가 누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쓸모있는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 명함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생각보다 세상이 냉정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 직장 다니던 누구인데 누구누구 상무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대더라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함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이 나만의 명함을 내 이름 석자 이 정선용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게 만들 수 있는 충격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순간에 그래 이런 명함이 없이도 나란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 나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증명이 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진짜 쓸모로 만들 수 있게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내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이름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내 쓸모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루가 길어지고 마음이 쉽게 가라앉기도 하는데 그 시기를 버티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장 생활과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것들이 좀 구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들이니까 주체적으로 시간을 갖다 관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직장인데 퇴직하게 되면 그 모든 주체가
나한테 다 들어옵니다. 오롯이 24시간이 나한테 온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인가 하는 생각을 퇴직 이후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은 나만의 시간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딱 퇴직해서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딱 가지고 느니까 그때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할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들이 사람이 그렇게 보낸다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너무 힘들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24시간 하루를 갖다가 보내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퇴직 후에 자기 삶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퇴직자들이 지금 대부분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채널을 보시는 중에 퇴직을 앞두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퇴직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겪게 될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24시간이 오로지 나한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다시 얘기한다면 할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퇴직하고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것들을 길게 볼 것들이 아니라 짧게 하루에 대해서 내가 이 하루를 얼마나 밀도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만의 관리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퇴직 후에 아침 시간을 내가 붙들고 싶었어요. 다른 시간은 다 그래 자유롭게 해나가자. 근데 아침 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침에 퇴직 후에 웬만하면 5시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5시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5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 해서 그 하루를 갖다가 버텨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다가 얻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신 분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때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가장 핵심 키워드로 저는 아침을 지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어려웠던 시간이 나한테 온전히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버텨낼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아침에 내가 일찍 깨어났다는 거. 그거 하나가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퇴직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침 시간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25년, 20년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이 일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처럼 너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예 생활 패턴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 관리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하자마자 여행을 가시든 뭘 하시든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 막막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막막한 마음을 붙들 때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책에서 사실은 봤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 위대한 성과를 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들었던 이부자리를 개는 것들이 내가 하루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이부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 이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제가 뛰고 들어온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서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처럼 옷을 갖다가 다 차려입었습니다. 집에서도. 왜 그랬냐면 자꾸 편안한 복장 추리닝이나 반바지나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속옷만 입고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그날 하루의 생활 자체가 엉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그다음에 뛰고 와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옷을 지금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차려입는 거. 이런 부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막막한 마음을 갖다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막 힘들고 퇴직 이후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나갈 때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 계셔도 좋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차려입고 앉아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런 막막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붙잡아야 될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년 이후에도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중년이 계신 분들 지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퇴직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45살 이후부터 아마 퇴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나는 잘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40대 후반부터 아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40대 후반 인생을 따지고 놓으면 아직 젊은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면 절반밖에 안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에 절반이 남아있는데 지금이 늦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난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갖다가 24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 아직 12시밖에 안 됐다. 12시가 가장 위대한 정오다. 그러니까 왜 위대한 정오냐면 12시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길게 생기는 거고 짧게 생기는데 정오 때는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태양이 위에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12시를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40대, 50대, 이때의 나이는 모든 걸 시작해야 될 가장 좋은 적기이지 이 시기가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때부터 내가 늦지 않고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야만이 그때부터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그때부터 확립이 돼요. 이미 퇴직하는 시기가 다 와버린 시기라 마지막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뭘 더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될 정오를 지나서 다시 출발하게 살아가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중년 이후에도 자기가 무엇을 배울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라 흔히 칭하는 45세부터 55세까지 이 시기가 저는 인생의 정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오에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장 활발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이지 절대로 꺾여지는 시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불안한 마음에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까요? 퇴직 후에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하고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퇴직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한 퇴직하는 순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과 명함과 그다음에 일이 있었던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가지고 있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에 뭐냐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에 힘드냐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조급증이 퇴직하자마자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조급증이에요. 요즘도 아마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서 보시게 되면 퇴직하자마자 자기 후배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고 그런 바람에 사기를 당하듯이 그런 조급증을 가지고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나의 모습을 갖다 더 빛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순간에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실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섣부른 투자 아니면 창업 이게 대부분이에요. 천천히 퇴직 이후에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을 갖다가 서서히 찾아가야 될 그 시기에 이런 조급증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급증을 가지는 부분으로 해서 실수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선용입니다. 지금 이제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돼서 스마트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희 2020년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고, 제가 남서울대 교수로 온 게 2025년 10월 1일이에요. 공교롭게 딱 5년 만에 그러니까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는데, 이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 부분은 달린 거, 두 번째 부분은 책을 읽은 거, 세 번째 부분은 글쓰기 한 거. 이 세 가지의 힘이 퇴직자를 갖다가 저는 대학 교수로까지 전환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처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달리시고 달리다 보면 책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하게 돼서 글쓰기를 하게도 간다면 여러분이 삶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세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담아서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라고. 그래서 퇴직하면서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그 하이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퇴직이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라도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 제가 미처 이 채널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책 속에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